예,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개인 파산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한결문을 갖고 왔거든요. 2개. 이게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파산 선고 및 면책 허가 결정까지 딱 3개월 걸린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갖고 나왔냐면 자랑하려고. 부럽죠, 3개월 만에 면책. 근데 꼭 어떻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변제가 얼마큼 낮췄다. 뭐 기간 이거밖에 안 걸렸다. 그렇죠. 광고하려면 이런 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3개월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간단한 사건이어서 3개월 걸렸고요. 보통은 3개월에서 어떤 분은 1년이 넘어가는 사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짧게 끝나기도 하고 길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자랑하려고 3개월 만에 끝난 사건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랑도 해야 되죠. 여튼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는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3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유전 쪽으로나 뭐 이렇게 그 어떤 어떻게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몸이 비대하신 분 계시잖아요. 3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는데 몸이 비대하셔가지고 취업 자체가 잘 안 되죠. 몸이 좀 비대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채무가 8군데 정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한 7천여만 원 정도 채무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 파산은 사건이 2개예요. 하나는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한 그 신청서 하나 들어가고요.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 허가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가 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파산 선고는 하단 사건이라고요. 면책 허가 결정 사건은 하면 사건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2019 하단, 2019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0 하단, 2020 하면 이렇게 이제 사건번호가 부여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좀 빨리빨리 하는 데는 한 일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오래 하시는 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다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그 시간 내에 비용 예납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비용 예납 명령이 나오냐면 파산 관제인 선임 비용을 예납하러 나오거든요. 이제 그 액수가 보통 3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산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액수를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에 따라서 어떤 파산 신청자는 부동산도 보유하기 때문에 경매도 진행해도 사건이 복잡하게 되면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아닌 분들 좀 덜 들어가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파산 관제인 비용이라고 해서 예납 비용이 40만 원 나오셨어요. 40만 원. 그래서 비용을 예납을 하면 이제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십니다. 이거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데요. 이 파산 관제인은 이제 외부에서 선임되는데 이제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이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이 되시고 방금 전에 말한 비용 예납은 그분들의 이제 수급이죠.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선임이 되시면 이제 관련 서류를 검토하시죠. 관련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이제 짧게는 한 달, 또 길게는 또 한 서너 달 걸 수도 있는데 파산 선고 결정이 나요. 이제 그분들 서류를 심사하시면 파산 선고는 거의 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왜? 지금 지급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는 이렇게 납니다. 파산 선고가 나게 되면 이제 파산 관제인께서 추가적인 서류를 또 요구를 하세요. 어떤 서류에 대해서 더 나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파산 선고가 나면 이제 법원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올린 채권자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이 신청자가 파산 선고 난 파산 선고 결정문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면책 판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우체국에도 송달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신청자 파산 선고자에 대한 모든 우체국 관련 서류는
파산 관제인 분한테 오게끔 우체국에 촉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산 선고 결정문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1. 채무자 누구누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법무사 누구누구를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 신고 기간 및 채권 조사 기일은 뭐 추후 지정한다 등등 이제 이렇게 파산 선고 결정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파산 선고 결정이 나오는 날 이제 또 뭐가 같이 진행이 되냐면요. 그 면책 이의 신청 기간도 결정이 돼서 공고가 돼요. 이제 파산 선고가 났으니까 이 한 사건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면책 사건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공고가 나죠. 그리고 면책 신청을 했는데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하라고 해서 의견 청취 기일이 잡힙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회생 하실 때 채권자 집행기하고 똑같아요.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이 파산자가 파산을 면책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회생은 다르게 개인 파산은 여기에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집행기일에 채권자 이의 신청해도 법원이 그냥 다 안 받아주거든요, 무조건. 근데 파산은 좀 달라요. 파산은 채권자 이의 신청에 법원이 더 신중하게 듣고 판단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튼 이제 이 의견 청취 기일이 정해지면 의견 청취 기일에 채권자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면책 허가 결정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또 채권자들이 이의하고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하면은 다시 의견 청취 2차 집회 갖고 3차 집회 갖고 몇 개월씩 쫙 연기됩니다. 이래서 1년도 넘게 걸려요, 여러분들. 이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3개월밖에 안 걸렸다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거고, 이분은 이의 신청한 채권자가 없으셔가지고 빨리 끝났고요. 다른 분들은 이의 신청하는 순간 뭐 한 번 이의하면 2개월, 3개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1년이 더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책 허가 결정을 딱 받으면 이제 법원은 면책 결정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책 판결에 대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결정이 확정됐다는 통보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신용정보가 받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면책 판결서가 받으면 바로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고요. 근데 개인 파산은 어쩐다고요? 이걸 받아도 5년 동안 더 기록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책 결정문이 신용정보원에 가더라도 곧바로 내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개인 회생하신 분들하고 개인 파산하신 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3개월밖에 안 걸리는 사건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사무실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막 1년씩 또 걸리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1년씩 걸리는 건 쉽게 얘기해서 뭔가가 좀 이상한 게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파산은 개인회생하고 다르게 한 달에 얼마씩 갚는 변제 금액이 없이 그냥 채무를 몽땅 다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심사도 까다롭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영상 나갈 건데 2020년도에 개인 파산 신청 서류 간소화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간소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파산 관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직 지방에서는 예전과 같이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좀 이번에 2020년도에 그 대법원 예규가 통과되듯이 좀 서류를 간소화시켜서 좀 절차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우리가 결정 권한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판결이 있어야 면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들 개인 파산도 그 나이가 어리다 해서 또 무조건 안 되고 뭐 약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면책 불허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내가 개인 파산을 하셔야 될지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